이번 주에는 미국 증시 어떻게 흘러갈까요? 궁금해집니다. 다음 주에 열리는 올해 마지막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를 앞두고 관망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다음 주에 13일, 14일 FOMC가 끝날 때까지 공개적인 발언이 금지되는 침묵기간에 돌입합니다. 연준 인사들이 공개적으로 아무 말도 못하게 돼 있습니다. 스테이트 스트리트 글로벌 자문의 최고 투자 책임자 마이클 에론이 CNBC와 인터뷰에서 연준이 침묵의 기간에 들어갔다면서 실적 발표도 공백기에 들어가서 이번 주 증시는 지정학적 이슈와 경제 지표에 따라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지난주 수익률 보면 미국 증시가 상승으로 한 주간 마무리했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이 12월부터 금리 인상폭을 낮출 수 있다고 밝힌 날 상승폭 아주 폭등을 했죠. S&P 500 지수는 지난주 4일 동안 약세 마감했지만 떨어진 날 낙폭이 적었어요. 반면에 11월 30일 날 그날 3.1% 급등한 덕분에 한 주간 1.1% 상승했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그날 4.4% 큰 폭으로 올랐어요. 12월 1일에도 0.1% 강보합 마감하면서 지난주에 2.1% 올랐습니다. 다우도 11월 30일 2.2% 오른 것을 포함해서 3일간 강세 마감했어요. 지난주 상승폭 0.2%에 그쳤습니다. 상승폭이 3대 지수 가운데 가장 낮았고 나머지 2일간의 상승폭은 또 0.1%도 안 되는 미미한 수준이었습니다. 문제는 너무나 강한 미국 고용시장이에요. 사실 실업률 없고 고용시장이 좋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지금은 금리 인상기이기 때문에 연준에서 이것을 아주 조심스럽게 보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가 지난 2일 발표된 11월 고용지표가 예상 이상의 호황으로 나타났어요. 그런데 크게 충격받지는 않고 0.18%, 0.12% 다우 S&P 500 나스닥이 아주 조금만 떨어졌어요. 오히려 다우는 0.1% 상승을 했습니다. 금리 인상폭을 현재 예상되는 0.5% 또 0.75% 올리지는 않을 것 같고 0.5%로 굳을 것 같아요. 11월 취업자 수가 26만 3천 명 늘어났어요. 20만 명 증가할 것이라는 예상을 아주 크게 웃돌았죠. 더 부정적인 것은 지난 11월 시간당 임금이 전월 비해서 0.6% 올랐어요. 예상은 0.3%였거든요. 이거에 2배에 달았다는 점입니다. 실업률은 예상과 일치했습니다. 3.7%입니다. 특히 주목을 할 점은 11월까지 3개월간 시간당 임금이 1년 전 대비 월 평균 5.8% 올라서 이전에 발표했던 지난 10월까지 월 평균 인상률 3.9%에 비해서 대폭 상향 조정됐다는 점입니다. 이에 따라서 미국 증시는 장 초반에 큰 폭 하락했으나 장 마감때가 되면서 낙폭을 거의 만회를 했습니다. 지난주 마지막에 이날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 0.1, 0.2% 아주 약보합에 그쳤습니다. 11월 고용지표가 예상 이상으로 강한 것으로 확인이 돼서 연준은 내년 상반기까지 연방기금 금리를 5% 위로 인상하는 기축을 계속할 것으로 또 한편에서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CPI 있죠? PPI 남았습니다. 어떻게 발표가 될지 이번 주 가장 주목되는 경제지표는 오는 9일 발표되는 11월 생산자 물가지수 PPI입니다. PPI는 이번 13일 다음 주에 공개되는 소비자 물가지수 있죠? CPI. 그거를 가늠하게 해주는 선행지표가 되는 것입니다. 12월 FOMC는 11월 CPI가 발표되는 13일에 시작해서 14일에 금리를 결정하면서 올해 종료하게 되죠. 그러면 우리 시간으로 15일 새벽 3시쯤에 아마 0.5% 금리 인상하고 발표하게 되게 되면 현재 4%에서 4.5%로 올라가게 되는 거죠. 오늘 밤에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에는 11월 ISM 서비스업 지수가 발표되고 또 9일에는 12월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가 각각 공개가 됩니다. 연준의 금리 인상으로 미국 경제가 내년에 침체에 빠질 것이라는 전망이 많은 가운데 미국 서비스업과 또 단기적인 소비 흐름을 진단할 수 있는 지표들이에요. 이것이 지금까지는 11월 고용 지표와 마찬가지로
서비스업도 크게 타격을 받고 있다는 신호가 아직은 없어요. 소비자들도 상당히 탄력적인 모습으로 소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경제가 침체에 빠지지 않고 인플레이션이 떨어진다면 투자자들이 가장 원하는 시나리오일 테지만 경기가 굳건하게 버티고 인플레이션 하락도 더디게 진행이 된다면 연준의 금리 인상이 더 높게 또 더 길게 이어질 수 있어서 증시에 오히려 악재가 됩니다. 오는 8일에는 또 대표적인 할인점 코스트코 모두가 알고 있죠. 우리나라에도 들어와 있어요. 코스트코와 또 레깅스를 중심으로 스포츠웨어를 판매하는 룰루레몬이 실적을 발표합니다. 지정학적 변수 있죠. 중국 또 러시아 앞으로 어떻게 이 변해갈지 그것 또한 중요한 것이고 또 6일에는 미국 중간선거 마지막 승부 조지아주 상원의원 결선 투표가 치러집니다. 조지아주는 과반 투표자가 없을 경우 결선 투표를 실시합니다. 지난 11월 8일 실시된 중간선거에서 현역 상원 의원인 민주당의 라파엘 워녹 의원이 49%, 공화당의 허셀 워커 후보가 48%를 득표했어요. 현재 여론조사 결과도 결선 투표에서 민주당의 워녹 의원이 다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근데 결선 투표에서 공화당이 승리를 한다 해도 상원에서 민주당의 우세 구도는 바뀌지 않습니다. 조지아주에서 공화당이 승리하면 50석을 확보해서 민주당과 의석수가 같아지는데 투표수가 같을 경우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이 캐시디 보트를 쥐고 있기 때문입니다. 연준의 인사들이 침묵하는 가운데 이번 주에 기업 실적, 경제 지표 상대적으로 중요한 발표가 없어요. 중국의 코로나, 이 방역 조치에 반발하는 이 백지 시위, 또 이에 대한 중국 정부의 반응,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간 전쟁의 진행 상황 이런 것들이 증시를 움직이는 또 주요 변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미국 증시는 연말 산타 랠리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하지만 다음 주 13일 CPI 또 14일 FOMC 결과에 따라서 방향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현재 미국의 증권사들 또 대형 투자 은행들 내년 증시 전망을 내놓고 있죠. 또 여러분들과 중요한 뉴스들은 함께 공유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뉴스들은 정확히 맞는 것들이 아닙니다. 이 주식시장의 예상이라는 것은 맞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대다수가 연준의 금리 인상에 따른 경기 침체 가능성으로 내년 상반기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죠. 특히 1분기가 저점이다. 또 1월달부터 6월까지 상반기가 저점이다 라고 하는 리포트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내년 상반기 증시가 하락하면서 지난 10월 저점을 재시험할 수 있다는 전망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내년 하반기에는 또 연준이 금리 인상을 멈추면서 증시가 반등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상저하고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나 내년이 또 돼봐야 정확히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번 13일, 14일 다음 주 예정된 12월 FOMC를 앞두고 이른바 산타랠리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는 배경이기도 합니다. 12월은 통상 크리스마스를 전해서 주가가 상승세를 보이는 산타랠리가 나타납니다. 역사적으로도 보면 1928년 이후 그럼 거의 100년이죠. S&P 500 지수 평균 상승률은 1.7%, 90여 년간 70% 이상 확률로 12월에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연말 연초에 보면은 항상 산타랠리였습니다. 대부분이 10번 중에 7번이었다는 거죠. 12월에 지수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올해 산타랠리에는 경기 지표가 관건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오늘 밤에 11월 공급자관리협회 ISM 비제조업 구매자관리지수, 9일 생산자 물가지수, 또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 여기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 지표가 빠르게 악화할 경우 내년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다시 강화될 수 있습니다. 또 11월 비농업 일자리가 26만 3천 개나 증가했는데 노동시장이 강력합니다. 이렇게 확인되면 연준의 통화정책이 예상보다 매파적으로 갈 가능성이 또 남아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미국의 증시 이번 주 상황을 한번 봤습니다. 감사합니다.